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번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8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노아 대 인터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노아는 여전히 질라르디노 체제에서 시즌을 치른다. 일단 제노아의 특성은 아주 낮은 적극성이라고 볼 수 있겠다. 사실상 이탈리아의 정통 카테나치오를 보여주는 편인데 때문에 3-5-2 포메이션 양상에서 공격은 투톱의 개인 기량을 상당히 강조하는 편이다. 따라서 레테귀가 팀을 떠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그나마 부분적인 역압방만 수행하면서 괜히 틈을 주지 않는 성향은 수비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인터밀란은 시스템 자체는 그다지 리그에서 단점이 크진 않은 편이다. 다만 주전과 벤치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지엘린스키와 타레미를 영입하는 등 경쟁력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뎁스를 올렸다. 특히 타레미는 정통 타겟터라는 점에서 주전 투톱과는 다른 유형이기도 하고 특히 라우타로가 왕성한 활동량으로 인해서 침묵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 이 상황에서는 상당히 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인터밀란의 시스템 자체에는 리그 운영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공격수와 미드필더 로테이션 멤버를 영입해서 팀에 다른 옵션을 추가한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무브다. 다만 제노아가 낮은 블록을 구축하면서 최대한 저득점 양상을 만드는 편이기도 해서 경기 자체는 꽤 지루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인터밀란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AC밀란 대 토리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C밀란은 폰세카 감독에 대한 평가는 꽤 좋은 편이다. 물론 배후 공간을 내주는 문제는 여전히 아쉽기는 하지만 상대를 전방 압박으로 몰아세우면서 잘게 썰어가는 패스로 전진하는 특유의 공격성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사실 폰세카 감독이 지난 시즌 릴에서 어느 정도 압박 강도를 수비적으로 운용하는 법에서 성장을 이루기도 했다. 마냥 돌격하는 상황에서 다실점이 나오는 참사의 빈도는 지난 시즌 기점으로 제법 줄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이어서 토리노는 문제는 중앙 공격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전임 감독인 유리치도 측면으로 공을 돌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선의 퀄리티 저하로 인해서 전개를 해줄 자원이 없었던 것이다. 블라시치가 부진했고 올 시즌에도 보드진에서 이선에 크게 투자를 해주지를 않고 있다. 베네치아의 공격적인 전술을 잘 이끈 바놀리 감독을 선임했지만 큰 보강 없이 중원 전개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밀란이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전체적인 공격적 무브가 호평을 받고 있다. 이선 자원들의 퀄리티나 뎁스 자체가 부족한 토리노 입장에서는 전방 전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배후 공간을 내주는 밀란의 약점 자체는 여전하지만 공격 전개에서의 차이는 크다고 보이는 상황이다. AC밀란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발렌시아 대 바르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렌시아는 상당히 어린 선수단의 연령을 이용해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압박이 상당히 매력적인 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발렌시아의 전술이 정교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고 특히 탈압박이 전체적으로 되는 팀을 만나면 이 전술의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2020년 이후로는 승리가 없고 지난 시즌 3위 이상 팀 상대로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는 모습이다. 이어서 바르셀로나는 플릭 감독을 선임했는데 바르셀로나와의 궁합이 맞을 것이냐가 최대 관심사일 것이다. 실제로 레전드를 기리는 감페르컵을 그냥 프리시즌 취급해서 던져버리는 등 선수단과 보드진에게 꽤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나마 압박을 강하게 이어가는 컬러는 공격적인 흐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미드필더의 현재 뎁스 자체가 아주 안정적인 상황은 아닌 듯 한 모습이다. 탈압박 능력이 좋은 바르셀로나가 꾸준히 우세를 잡을 것 같기는 하지만 결국 발렌시아의 압박과 플릭 감독과 바르셀로나 사이의 궁합이 문제라고 볼 여지가 크다. 이를 감안하면 1라운드는 그냥 궁합을 지켜보고 패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바르셀로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모나코 대 생테티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나코는 전체적으로 기복이 심한 모습도 있었으나 홈에서의 밸런스는 아주 좋은 유형이다. 마리판의 수비 범위가 상당히 아쉬운 성향이긴 해도 홈에서는 0대의 실점률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골로빈이 가장 좋은 찬스메이킹 능력을 바탕으로 홈과 원정 가릴 것 없이 화력을 투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휘터 감독의 전술도 후반기에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져가는 모습이다. 이어서 생테티엔은 일단 2부에서도 3위로 메스를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격파하고 올라왔다. 2부에서도 압도적인 흐름을 가져간 편은 아니라는 것인데 특히 생테티엔이 전체적으로 강등을 당했던 지난 시즌에도 중원 싸움에서 아주 밀리는 전력은 아니었지만 득점력은 좋지 못했던 케이스였다. 물론 2부에서의 흐름은 50득점으로 꽤 괜찮았지만 시기마다 고저차를 보이면서 5경기 연패라는 기록을 쓴 적도 있다. 모나코는 안정성이 좋고 득점력이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꾸준한 모습이다. 생테티엔도 중원 싸움이 안 되는 팀은 아니나 득점력에 있어서는 지난 시즌 2부에서도 좋은 시기와 아닌 시기의 차이가 컸다. 2부에서도 압도적인 흐름과는 거리가 멀었던 편이었다. 모나코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로 알크마르 대 네이메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크마르는 최상위권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강호들의 압박을 만나면 측면으로 공이 새어버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네이메언이 강하게 돌격하는 상황에서는 홈에서도 패하는 등 고전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력상 네이메언 상대로 아예 득점력이 막힌다거나 하는 성향은 아니긴 한데 알크마르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네이메언은 공격적으로 이어가는 흐름에서는 오히려 변수를 잘 만드는 유형이다. 지난 시즌 PSV를 상대로도 1승 1패로 동률이었고 원정에서도 아약스나 페에노르트 같은 팀을 상대로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특성상 실점률 자체가 높은 편이지만 상대가 접근하는 것을 받아치는 특유의 화력 집중이 꽤나 좋은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알크마르가 네이메언 상대로 약점을 보여주는 편이기도 하고 네이메언도 난전을 만들면서 원정에서도 강호들을 꽤 잘 상대하는 편이다. 아약스와 페에노르트 같은 점유 기반의 팀을 상대로도 이를 받아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네이메언이 만만한 상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6번째로 엠폴리 대 몬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엠폴리는 내내 수비가 좋지는 못했던 유형이다. 골키퍼의 박스 장악에 상당히 의존했었는데 지난 시즌 팀에 어느 정도 반전을 만든 카프릴레 골키퍼가 나폴리로 이적했다. 결국 올 시즌 초반에도 수비적인 능력치에 대해선 조금은 낮게 봐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주도권을 내주는 경우가 많아서 버티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경기력이 올라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듯하다. 이어서 몬차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중위권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준 팔라디노 감독과 공격의 해콜파니가 피오렌티나로 모두 떠나버린 것이다. 네스타 감독을 선임했는데 선수 시절에는 두말할 것 없는 레전드지만 감독직에서는 아직 두각을 드러낸 적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전체적으로 몬차의 올 시즌도 느낌표보다는 물음표가 더 많은 상황으로 본다. 사실 박스 장악에서 엠폴리가 상당히 어설픈 편이라서 몬차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다. 다만 네스타 감독의 지도력과 콜파니의 이적이라는 변수가 생긴 것이 사실이다. 1라운드부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어려울 가능성을 배제하진 말아야 할 것이다. 몬차 승리를 추천합니다.